네, 어제 열린 6차 촛불 집회는 주최 측 추산 232만 명, 경찰 추산 42만 명의 인파가 모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꺼지지 않는 촛불 민심을 확인한 청와대가 어떤 수습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향후 전국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232만 명, 42만 명, 이 인원이 역대 최다는 일단 최다인데 대통령 3차 담화가 오히려 좀 이런 화를 키웠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이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11월 29일 예. 그 3차 담화가 나왔는데 사실은 그 뒷부분에 대통령이 국민에게 처음 한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 퇴진 결단을 나름대로 했다는 내용인데 예. 정치학적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내용인데 그 앞부분에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나는 정치를 하면서 오로지 국가 국민을 위해서 일했고 단 한순간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부리지 않았다는 이런 내용이 국민들의 아마 그 분노를 더욱 부추겼고 그것이 결국 어제 최대의 그 인파가 모인 그런 시위로 이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 대통령의 법 의식이 국민이 생각하는 법 의식, 법 감정하고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검찰의 공소장에 있는 내용을 대통령이 3차 담화에서 전면 부인한 셈인데 많은 언론들이 분석을 했죠. 뭐 특검에 대비한 그 입장이었다 그런데 그 검찰은 99% 자신한다는 그 공소장 내용 여러 가지 증거와 증언이 있는 가운데 그걸 만들었는데 대통령이 그걸 거의 이런 지하에 부인을 해버리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퇴진했다는 그 결심은 결국 뭐냐면 나는 법적 책임을 지기 때문에 퇴진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져서 퇴진한다. 내가 최순실 씨라는 그 측근을 주변 관리를 잘못했던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지고 내가 물러나기로 결심했다. 이런 내용이 돼버리니까 국민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말 진솔하게 본인이 그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동안 매 진실을 추방하려고 했었고 국민들은 정말 진실을 원했는데 그동안 청와대가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점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하면서 그 퇴진 결심을 했으니 국회에서 정해 주십시오 했다면 좀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렇군요. 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은 이제 본인이 그전 담화를 통해서 어떠한 수사도 달게 받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 과정을 보면 달게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수사를 이렇게 대변인을 통해서 다른 말을 했는 데 대한 불만이 있고요. 본인 스스로가 언제까지 물러나겠다고 얘기 안 한 부분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것을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부분을 뭐 4월이면 4월, 뭐 6월이면 6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국회에다가 임기 단축을 포함하여 그런 말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임기 단축이라고 하는 건 개헌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자기 퇴진 문제를 개헌으로 섞어서 물타기 해서 정치권을 혼란 주겠다는 꼼수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 데 대한 불만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어제 촛불 민심에서 나왔다시피 국회에 있는 여야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꼴사나운 모습입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이게 서로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 다 같이 결합을 해서 어제 어떤 대통령에 대한 실망 또 정치권에 대한 실망이 있어서 훨씬 더 분노의 게이지가 훨씬 더 높아간 게 아니냐 막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어제 또 보수단체 맞불 집회도 열렸는데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연단에 섰습니다. 박 대통령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뭐 이런 내용의 발언을 했죠. 예, 정말 답답할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이 아주 분노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청와대 대변인을 했던 분이 이 정부에서 나와서 정말 이 우리의 민심을 모르는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한 분노를 더욱 촉발하는 그런 발언들이죠. 그리고 대통령과 국가를 일치하는 건 저도 뭐 여권이 있는 사람이지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지금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명백하게 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수치심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걸 대통령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과연 그 발언을 어떤 국민들이 수용할지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고요. 윤창중 전 대변인, 저도 중앙일보 기자하면서 그분은 이제 옛날에 세계일보 기자하고 또 문화일보 예. 기자도 하셨는데 뭐 사실은 취재를 하면서 많이 봤던 분인데 이 언론인의 균형 감각을 너무 상실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잘 아는 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사실은 안 된 측면도 있지만 예. 뭐 이분이 나와서 집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 정말 지금 우리가 이 국가적 지금 위기 상황에 이걸 빨리 수습을 하고 극복을 해야 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좀 자중자애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상황에 듭니다. 따른 발언은 문제가 좀 있었다 이렇게 보셨군요. 예.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촛불 민심을 확인한 정치권이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 가장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 9일에는 탄핵 표결이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그에 앞서서 박근혜 대통령이 7일까지 퇴진 시점을 밝힐 것인가 이게 관건인데 우선 이 부분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글쎄 이제 그 비박계 의원님께서 7일 뭐 오후 6시까지 입장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어제 이제 촛불 민심을 보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탄핵의 표결이 부결될 수도 있지만 현재 부분은 예를 들면 그 김용태 의원 탈당 이후에 보면 172표가 확정돼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28표면 타결이 되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만약 가결을 전제로 보면 마지막 자기가 입장을 발표할 수 있는 시기가 그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는 입장을 밝혀야 된다는 생각이 또 있고 또 하나는 탄핵 소추가 발의됐을 때 바로 이제 한교안 총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어떤 그 전에 오히려 자발적으로 4월 말이라도 스스로 퇴진하겠다 이런 말을 함으로써 실제로 자기 스스로 퇴임하는 거하고 쫓겨나가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예. 탄핵되는 거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주변에서 많은 측근들과 함께 7일 이전에 어떤 입장을 밝혀놓을 어떤 고심을 하고 계시지는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떤 그런 발언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얘기한 여야 합의라고 하는 말 때문에 또 발목이 잡힙니다. 본인 7일 날 비박계 의원님들한테 4월 말이라 하더라도 야권에서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그건 의미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야권 보기에는 대통령님이 어떤 그 발언을 하시더라도 탄핵으로 갈 것 같거든요. 이제 그게 더 훨씬 더 고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탄핵 시기는 이제 금요일까지로 이제 좀 늦춰진 상황이고 지났으니까요. 남은 기간 동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의원과 좀 접촉해서 집안 단속에 나설 거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퇴진 시한을 못 박는 거 외에는 뭐 또 다른 설득할 카드가 있을까요? 대통령으로서는 카드가 거의 소진된 예.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 비박계는 오늘 입장을 대충 정한 것 같아요. 대통령과의 만남은 없을 걸로. 그러니까 원래 청와대 허원재 정무수석이 비주류 쪽에 접촉을 해서 한번 대통령과 한번 만나자는 예.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비주류도 검토를 하다가 이 사실은 민심의 이 흐름을 보고 대통령과 만났을 때는 오히려 오해를 더 사겠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대통령에게 주어진 카드는 비주류가 이야기를 한 거. 그래서 새누리당론 채택된 내용이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4월 말 퇴진 시기를 못 받고 예. 그다음에 대통령의 권한은 뭐 거국내각 총리와 거국내각에 맡기고 본인은 사실 하야 준비를 하는 그리고 이제 특검 수사를 받고 그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만 대통령으로서는 모든 걸 정말로 내려놓는 거. 다만 퇴진 시기에 대해서 야당은 지금 4월 말 협상은 안 하겠다는 거고 예. 4월 말을 대통령이 이야기해도 야당은 수용하지를 않을 걸로 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뭐 새누리당 당론으로 채택된 그 내용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내용을 만약에 제시했을 경우에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의 일부는 탄핵안 표결에 참여를 안 할 가능성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예.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한 가까운 분들은 뭐 이미 대통령이 퇴진하겠다고 했는데 왜 뭐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느냐 필요 이런 없다 이야기잖아요. 이거죠. 그런데 이제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가까운 분들 일부는 탄핵안 표결에 참여할 거고 그럴 경우에
과연 탄핵안 가결 정적수가 되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네. 만약에 그런다면 부결될 수 있는데 오늘 비주류가 오후에 4시쯤 회의를 한답니다. 그때 좀 더 분명한 입장이 나오겠지만 대통령이 그러나 이 4월 말 퇴진 시한에 대해서 앞으로도 언급을 안 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청와대는 국회에서 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황에서 새누리만 4월 말 이야기를 했지 다른 야당은 협상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대통령은 그냥 그대로 뭐 국회에서 아무 이야기 없는 걸로 생각하고 그대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9일 날 탄핵안이 저는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그동안에는 이 소위 말하는 질서 있는 퇴진이 이 국가의 표류 상태 위기를 수습하는데 훨씬 저는 안정적이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야당이 싫어하는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것보다 그래서 식물정부 체제로 가서 계속 여야 간의 대립과 갈등이 생기는 것보다는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총리와 또 내각을 바꿔서 거국내각으로 바꿔서 국가를 관리하면 훨씬 대선일까지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은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야당이 수용하지 않는 상황이고 예. 촛불 민심도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탄핵안을 표결에 붙여서 정말 헌법대로 가는 게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물론 탄핵안이 가결됐다고 치면 헌법재판소로 가가지고 예. 심리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아마 촛불 민심은 헌재 앞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예. 계속 아마 국정이 마비 상태로 흘러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대로 가서 매듭 짓는 게 촛불 민심을 더 자극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네. 예. 이 의원님께서는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7일까지 대통령이 거취 표명을 하고 만약에 탄핵이 부결된다면 과연 민심이 이걸 수용할 수 있을지 후폭풍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뭐 그렇습니다. 이제 뭐 지금은 오히려 이제 그 현재 성남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가결을 원하고 있고 즉각 퇴진을 원하고 있습니다만은 부결되면 상당히 큰 어떤 뭐 압박감을 갖고 그것은 단순히 뭐 지금 어제 구호로 나오는 새누리당 해체뿐만 아니라 여야 정치권 모두 어제 집회의 구호 중에 하나가 국회는 밥값을 하라 이런 게 나왔거든요. 그것은 단순히 새누리당의 문제만 아니라 네. 추미애 대표나 박지원 대표 모두가 예. 야권 전체가 초기 공주에 사실 실패했거든요. 사실은 좀 더 전략적으로 대통령 제안을 받아서 했으면 지금처럼 훨씬 뭐 황교안 총리가 되지 않고서도 마지막 수사 결과를 가지고 사실 탄핵을 갈 수도 있었던 그런 여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근데 초기에 자기네들끼리의 불협화음, 심지어는 한 당내, 더불어민주당 당내에서도 서로 원내대표와 당대표, 대선 주자들의 입장의 차이 이런 예.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후폭풍은 정치권 전체에 대한 비판으로 아마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네, 말씀처럼 그 야당 역시 뭐 비난을 피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어쨌든 비박계 일부가 만약에 탄핵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우선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야당이 어떻게 좀 설득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만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이제 조만간 제가 4월 말 퇴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권한은 국회에서 추천해 주실 총리에 맡기고 물러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야 3당이 비록 수용하지 않고 촛불 민심은 수용하지 않아도 새누리당은 탄핵안 표결에 아마 안 들어가거나 들어가서도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서 탄핵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안 하고 그대로 9일을 맞이하게 된다면 저는 탄핵안이 가결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현재로서는 이 지금 자기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것 같고 예. 물론 대통령이 조만간 기자회견을 한다는 예고는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자신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어떤 입장 소명을 하기 위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게 할지 안 할지 그것도 좀 불투명해 보여요. 근데 만약에 그 자리가 열린다면 기자들이 그동안 궁금한 걸 전부 물을 텐데 네. 당연히 대통령의 진퇴 여부를 물을 겁니다. 그때 많은 뭐 정계 원로들이 4월 말 퇴진을 이야기를 하셨고 또 뭐 새누리당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으니
그리고 대선 준비까지 해야 되는 시점을 생각하고 헌재로 가더라도 결정이 나는 시점이 4월 말쯤이 그 다수설이라고 하니 제가 4월 말에 퇴진을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이 탄핵 국면은 또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나 현재 그런 입장을 그분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실지 안 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네, 이번 주 국정조사 일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은 그 대통령 비서실 등 5개 기관의 2차 보고가 또 네. 6일에는 재계 총수들, 7일에는 최순실 등 사건 핵심 인물들이 증인 출석 요구를 일단 받은 상황입니다. 지난번처럼 또 증인 불출석 등을 놓고서 이제 파행을 겪지 않을까 좀 우려가 큰 상황인데 두 분께서는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지금 최순실 씨가 과연 나올까 개인적으로 물음표를 예. 찍고 있습니다. 지금 변호인 이야기에 따르면 뭐 안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순실 씨 뭐 그 자리에 서서 예. 전 국민이 이제 보는 가운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감당해낼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법적 처벌을 받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관심 인물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경우에 출석 요구서가 지금 직접 배달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출석을 하지 않아도 7일 전에 이제 본인한테 배달이 돼야 되는데 뭐 지금 뭐 등기를 해도 그 반송이 되고 이러는 바람에 출석 요구서가 만약에 우병우 전 수석한테 가지 않았다면 예. 불출석을 해도 법적 처벌은 안 받아요. 그래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굉장히 비판 여론이 많았는데 그래서 그분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또 역시 의문이고 그다음 이제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분들 그중에 정호성 뭐 그다음 이제 아마 지금 구속 수감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고 나머지 두 사람은 아직은 바깥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또 어떻게 처신할지 모르겠고 네. 예.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관심 인물인데 역시 나올지 안 나올지 그래서 만약에 이런 핵심 인물들이 안 나와버리면 맥 빠진 국정조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그분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잘못한 게 없고요 해서 대통령한테 자꾸 떠미는 그런 모습이 생긴다면 그거 역시도 국민들의 분노를 더 자극할 거고 만약에 그분들이 나와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을 때는 9일 날 탄핵안이 표결에 붙여질 경우에 탄핵 찬성의 이쪽으로 의원들을 자극할 그런 발언들이 쏟아질 수도 있고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저는 이제 예. 그 증인들이 개별적으로 불출마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있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님들이 지난번처럼 검찰총장의 어떤 출석이라든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마찰을 하고 갈등을 할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실제적으로 자기네들 스스로가 안 나와서 문제가 되는 건 하지만 새누리당 자체에서 뭐 출석과 관련돼서 비호를 해주거나 그런 부분은 별로 많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박영수 특검팀도 이제 속전속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좀 수사력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네, 박영수 특검 뭐 저도 잘 아는 분이지만 굉장히 수사 능력이 있는 분이고 또 검찰의 신망이 있고 이분이 지금 국민적 이 시선을 다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발언들을 종합하면 굉장히 강도 높게 수사를 이제 할 걸로 예. 보이고요. 첫째는 지금 이런 말씀을 박영수 특검이 이야기를 했는데 두 재단에 대한 검찰 수사를 원점에서 자기는 다시 수사를 하겠다. 네. 왜냐하면 두 재단에 대해서 대통령은 순수한 의도로 재단을 설립한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일종의 대통령의 정책 결정이고 통치 행위인데 지금 검찰 공소장에는 이 두 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경우 다 이 직권남용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순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예. 대한 공범으로 돼 있고 대통령도 공범으로 돼 있는데 박영수 특검이 직권남용을 가지고 범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예컨대 대통령의 정책 결정이고 통치행위라고 주장한다면 네. 직권남용을 가리기가 쉽진 않아요. 그럴 때 지금 그 말은 뭐냐면 제3자 뇌물죄로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두 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기존에 출연금을 낸 대기업들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대통령은 그 청탁을 받고 그 재단을 설립했는지 이게 초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 혐의 이거를 입증하겠다는 게 아마 가장 초점이고 그다음에
세월호 7시간 김기춘 전 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문제까지 다 파헤치겠다는 거고 심지어 최태민 씨의 그 유사종교 문제까지 하겠다는 거니까 이 특검의 의지는 매우 강하고 그래서 국민의 관심사가 더 커지는데 120일이라는 수사기간은 그렇게 충분한 시간은 아니어서 과연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좀 관심입니다. 네, 말씀처럼 특검팀이 이제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영수 특검은 대면 조사가 일단 원칙이고 또 강제 수사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과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이런 강제 수사가 실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글쎄 이제 실질적으로 어디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모든 면에서 지금 제일 이제 앞으로 남은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도 경호실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상당히 규명이 안 됐거든요. 7실의 의무실도 사실 경호실 산하에 있고 또 청와대 안을 들락날락하는 것도 사실 경호실의 문제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까지 해서 어쨌든 뭐 대면 수사 그리고 뭐 강제 수사라고 하는 모든 면에 있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건 지켜볼 것 같고 다만 지금 현재 국정조사와 탄핵과 이게 특검이 사실은 세 가지 트랙으로 같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맞춰서 오히려 집중력이 있는 또 탄핵에 가서 각일이 될 수 있는 도움이 된다든지 혹은 국민들의 관심이 먼저 된다든지 또 애매하게 수사된 것을 명확하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좀 경중을 가려서 하지 않을까 생각이 제가 듭니다. 짧게만 덧붙이자면 특검이 대면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청와대도 특검 수사는 받겠다고 지금 누차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대면 조사에 응하면 뭐 강제 수사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두 분의 의원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